아셔야 되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대치동에 가면은 아파트, 잠실에 가보면은 주공 5단지 아파트, 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또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얼마에 낮춰야 되는지 한번 봐볼까요? 얼마에 낮춰야 되냐면은 2억 4천만 원에 낮춰야 되는 사례입니다. 얼마짜리가요? 14억 5천짜리가 2억 4천만 원에 낮춰야 됩니다. 자, 사건 번호를 한번 봐보시면 2008타경 22437번 사건입니다. 자, 소재지를 보시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하고 있는 물건이고요. 아파트 이름을 보니까 무슨 아파트가 나왔는가? 현대아파트가 나왔다. 너무나 유명한 아파트가 경매물건 나왔던 사례입니다. 바로 압구정 현대아파트. 우리가 적어도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셔야 되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대치동에 가면은 아파트, 잠실에 가보면은 주공 5단지 아파트, 그렇죠? 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또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재건축이 되게 되면은 그동안 우리나라 아파트 실거래가에 대한 기록을 전부 다 갈아치울 수 있을 만큼 가장 금싸라기 땅 위에 올라가 있는 아파트를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구현대 아파트가 있고요, 신현대 아파트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들한테 더 투자 가치가 높은 아파트는 구현대 아파트가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신현대 아파트가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바로 압구정동 구현대 아파트가 더 투자 가치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좋은 부지 위에 올라가 있는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 압구정동 구현대 아파트 단지가 경매물건 나왔던 사례다. 그러니까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았던 물건이 나왔던 사례라는 건데요. 왜 압구정동 구현대 아파트는 그 투자 가치가 높은 아파트라고 얘기를 하는가? 지도를 한번 보면서 이걸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봐보시면은 바로 한강변 인근에 접혀져 있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라는 거죠. 거기서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생겨있는 이 부지가 압구정동 구현대 아파트 단지가 올라가 있는 부지입니다. 이 압구정동 구현대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하게 되면 다리 하나 걸치는 거 없이 한강뷰가 시원하게 나온다라고 해서 강남에서 가장 금싸라기 땅이라고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또 풍수 지리적으로도 이렇게 물이 고였다가 심차게 차고 나가는 형상을 갖고 있는 땅들이 그 풍수 지리적으로도 기운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압구정동 구현대 아파트 단지하고 약간 땅 모양이 비슷한 데가 있다라고 하면은 하남에 가보시면 미사지구가 있거든요. 그 하남 미사지구가 예전에는 그 토지 집가 상승률이 1위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간 데가 하남 미사지구인데요. 그런 거 보면 이 풍수 지리라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들이 많다라는 거죠. 아무튼 그 압구정동 구현대 아파트 단지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은 아파트가 경매물건 나왔던 사례다. 특히나 이 압구정동 구현대 아파트 단지는 예전에 투자 1순위로 떠올랐던 그런 시기 한번 있었는데요. 그때 바로 언제였냐면은 지금 현재 서울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이잖아요. 예전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이었었던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어떤 개발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었냐면은 이 한강에다가 배를 띄우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세빛둥둥섬이라고 있어요. 그 세빛둥둥섬을 갖다가 오페라 하우스로 개발을 하고, 호주의 시드니처럼. 그 다음에 한강변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갖다가 전부 다 초고층 개발을 해서 한강변 주변을 전략 정비하겠다 라는 개발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그 개발 계획이 바로 한강 르네상스 개발 계획이라는 거였습니다. 한강 르네상스 개발 계획이 발표됐을 때 압구정동 구현대 아파트가 인기가 폭발을 했어요. 한강 르네상스 개발 계획, 야, 그냥 한강변 주변에다 고층 아파트 짓는다더라. 그러면은 가장 1순위 투자 지역은 바로 어디냐? 압구정동 구현대 아파트 단지라. 그래서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압구정동 구현대 아파트를 많은 관심을 뒀었고, 그때 당시 수많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압구정동 구현대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하면 평당 1억짜리 아파트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워낙 평당 1억짜리 아파트가 흔해졌죠. 옛날 그때 시절에는요 말도 안 된다 그랬어요. 야, 어떻게 우리나라 한국에서 아파트가 평당 1억이 갈 수가 있느냐. 근데 그게 현실이 돼버렸네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평당 1억 정도 갈 수 있는 아파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이 압구정동 구현대 아파트가 재건축이 들어갔다. 나중에 이제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평당 1억에 분양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 다 분양될까요? 아니면 미분양 터질까요?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부산의 해운대에 가보시면 LCT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 LCT에 예전에 펜트하우스, 100평짜리 펜트하우스를 분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분양가를 얼마에 분양했었냐면은 서울도 아니고 부산인데 평당 6,800만 원에 분양을 했어요. 그럼 100평짜리 아파트를 갖다가 평당 6,800만 원에 분양했으면은 그 분양가를 얼마에 분양했다라는 겁니까? 자그마치 68억. 아파트 한 채 68억에 분양했다라는 거죠. 그거 다 팔렸을까요? 아니면 지금도 남아있을까요? 다 팔렸어요. 다 팔렸는데 놀라운 게 바로 뭐냐면은 경쟁률이 69대 1이 나왔다는 겁니다. 즉, 그 68억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섰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돈 많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누구만 돈이 없어요?
나만 돈이 없어. 그렇죠? 이상하게 주변 사람들 보면 어디서 그런 돈들이 생기는지 몰라요? 아무튼 그 투자 가치 좋은 압구정동 구현대 아파트 단지가 경매물건 나왔으면 높은 가격에 낙찰이 돼야지 정상인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한번 봐보시죠. 2013년도 당시에 그 압구정동 구현대 아파트 단지가 얼마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나왔냐면은 14억 5천만 원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나왔었습니다. 아무래도 압구정동이다 보니까 2013년도 당시에도 가격이 그렇게 싸진 않았어요. 이렇게 투자 가치가 좋은 압구정동 구현대 아파트 단지가 경매물건 나왔으면 높은 가격에 낙찰이 돼야지 정상이죠. 근데 그 물건이 어떻게 됐는가? 끝도 없이 유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떠한 경매물건이 시작을 하는데 아무런 응찰자가 없어서 한번 저감된 가격에 다시 진행하는 걸 유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경매물건이 한번 유찰되면 가격이 몇 프로씩 떨어질까요? 지역마다 다른데요. 서울은 20%씩, 경기도나 지방 지역 같은 경우는 30%씩 떨어지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감률이 몇 프로가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서울 같은 경우는 20%씩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투자 가치 좋은 압구정동 구현대 아파트 단지가 계속해서 유찰이 되더니 결론적으로는 얼마에 낙찰이 됐는지 한번 봐볼까요? 얼마에 낙찰이 됐냐면은 2억 4천만 원에 낙찰이 된 사례입니다. 얼마짜리가요? 14억 5천짜리가 2억 4천만 원에 낙찰이 됐다. 이 내용만 두고 봤을 때는 내가 왜 그동안 경매를 몰랐나 싶어요. 그렇죠? 야, 이 경매 하나 하면 완전 대박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물건은 하자가 있었던 물건이라는 거죠. 사실 저 2억 4천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말이 안 되죠. 왜냐면은 그때 당시 2억 4천만 원을 낙찰받은 아파트인데 이게 지금은 얼마 정도 달라고 할까요? 이 압구정동 구현대 아파트 건물 실평수 25평. 지금 가격이 요즘은 조금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요즘도 40억 이상 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9년 전에 2억 4천에 받은 게 지금 40억이라고 하면은 이 낙찰받은 분은 이거 하나 낙찰받은 분으로 인해서 신분이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과연 어떤 내용 때문에 압구정동 구현대 아파트 단지가 2억대에 낙찰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등기부 현황을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공부한 게 없어요. 공부한 게 없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몰라요. 뭐가 뭔지 모르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공부했던 게 하나 설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뭐가 설정되어 있냐면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고 하는 이전 가등기가 하나 설정되어 있고 맨 오른쪽으로 와다 보니까 빨간 색깔 글씨로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인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인수라고 하는 거는 경매가 낙찰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권리가 소멸되질 않고 낙찰자한테 승계가 된다라는 걸 인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소멸이라고 하는 거는 경매를 낙찰받고 잔금을 지불하게 되면은 그 권리들은 전부 다 소멸하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에서 없어지는 권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건은 뭐가 인수되는 사건이었다? 바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인 이전 가등기가 인수가 되는 사건이었다. 여러분들 이런 물건 낙찰받고 잔금은 지불한다라고 하더라도 먼저 이전 가등기를 걸어놓은 저 박모 씨가 뭐를 하게 되면 본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건들은 여러분들이 이 차를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14억 5천만 원 정도 가는 압구정동 구현대 아파트가 2억대에 낙찰된 사례가 만들어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 시점에서 궁금한 점 한 가지. 아까 그 낙찰받은 애는 뭐냔 말이에요. 그렇죠? 걔는 뭘까요? 아니 싸게 받긴 했어요. 2억 4천. 근데 2억 4천 돈 내도 나중에 소유권 상실하는 물건이란 말이에요. 얘는 뭘까요? 바로 저 소유자 겸 채무자로 들어가는 김모 씨라는 분하고 소정의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겠죠. 그런 사람이 아니면 이런 물건 절대 낙찰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전 가등기가 인수되는 사건이다. 그런 물건은 반드시 이찰하시면 안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